탄소 제로라고 했나? 그게 대한민국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난리잖아요. 이상기후가 진짜 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덥잖아요. 지금이 9월이에요. 9월. 예, 9월 11일인데 밤에 잘 때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상기후가 난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입니다. 예, 이상기후가 워낙 심해지니까 전 세계는 기후협약을 맺어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문제는 대한민국은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2018년의 기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거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거예요. 40%. 그래서 4억 3,656만 톤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40%.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2018년 대비 2023년을 보면 14.1%를 줄였습니다. 1억 280만 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재인 정부 때는 못 줄였어요. 줄이긴 줄였지만 예를 들어 2021년을 보세요. 6억 7,810만 톤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2021년 대비 2023년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천만 톤 넘게 줄였잖아요. 5천만 톤 넘게. 작년 대비해서도 2022년 대비해서도 지금 보면 3천만 톤 넘게 줄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인 거거든요. 4.4%가 1년 사이에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줄인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 마이너스 40%를 달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이렇게 무식하게 목표를 잡은 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2018년 대비 40%를 잡은 건 대한민국이 최악이에요.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에 46% 줄이겠다. 2013년부터요. 5년 전에 이미 했어요. 캐나다는 2005년 대비. 미국도 2005년 대비고요. 50에서 52%. 영국은 1990년 대비입니다. EU도 1990년 대비 40% 줄이겠다. 대한민국만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40%를 줄이려고 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줄인다는 자체가 진짜 어렵습니다. 40%.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4.4% 줄이는 데 거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이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7.6%. 산업은 3%밖에 못 줄였고요. 수송은 1%밖에 못 줄였습니다. 건물은 7%나 줄여서 많이 줄였고요. 농축수산도 0.1% 못 줄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2,500만 톤 배출을 하는데 폐기물도 1.3%, 탄루, 이게 누수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누수되는 게 520만 톤, 4.7%. 이건 조금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률을 더 높이고 신한울에 대한 가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 전환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7.6%. 7.6%. 저는 이것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석탄 발전소 줄이고 LNG 발전소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 늘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친원전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사실 온실가스 배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대로 40% 줄여가려고 그러면 연평균 4.17%를 줄여야 됩니다. 2050년에 100%로 줄이려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은요, 아직도 탈원전을 고수를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법안들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원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탈원전이 NDC라고 하죠. 탄소 배출 목표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예를 들어 말입니다. 고준위 방패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말입니다. 탈원전 하면서 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자는 것은 결국 공장을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공장을 세우자. 이게 공장을 세워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해서 고준위 방패장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 원전 쓰레기들 있잖아요. 폐기물들. 이거 어딘가에 집어넣어야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은 벌써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진짜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것은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3년이 21.8%를 줄였습니다. 문제는 뭐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실제 배출하는 것의 40%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했을 때? 친원전 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친원전 했을 때 가능합니다. 탈원전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라서 저는 공장을 다 세우자는 이야기 나올까 봐 참 그게 두렵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제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최저임금을 외국인들하고 내국인하고 똑같이 맞춰서 준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외국인들 천국이 됩니다. 대한민국. 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한다는 게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유럽이에요. 유럽은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경제 망했잖아요. 앞으로 망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무조건 도입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환경, 노동, 이상주의적으로 갔을 때 시장은 더 고통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유럽을 닮아가고 있어요. 환경도 유럽을 자꾸 닮아가려고 들고요, 노동도 유럽을 닮아가려고 듭니다. 이러면 결국 말입니다. 유럽이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시장경제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럽식이 아니라 저는 미국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식 중에서도요, 미국식을 계속
고집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저는 꼭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 합의만이 저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요즘같이 여야가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긴 문제죠. 앞으로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시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국민들은 우리 각자 스스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리겠습니다.